이재명 대통령이 이제 당선되시고 2주도 안 돼서 정부 출범 2주도 안 돼서 G7이 열렸습니다. 네. 캐나다에 가셨죠? 그렇습니다. 이런 뉴스인데요. 이 대통령의 정상 외교 데뷔전이자 네. 본인이 천명하신 국익 중심 실용 외교가 첫 발을 내딛는 무대가 이제 펼쳐졌습니다. 네. 부인이 이제 김혜경 여사와 1박 3일간의 일정을 소화하고 계신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일단 총평에 대해서 짧게 듣고 시작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그 외교안보팀이 다 준비 안 된 상태에서 무리한 일정이었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다자 외교라는 게 가장 준비가 많이 필요한 정상 외교거든요. 예. 차라리 양자 회담은 쉬운데 예. 이게 여러 국가를 상대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게 참으로 어려운 시절에 출국을 하셨고 예. 그런데 방금 들어온 뉴스가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귀국을 했다. 예. 그러니까 NSC 회의 소집을 지시하고 미국으로 다 돌아가 버렸어요. 네. 그래가지고 지금 한미 정상 접촉은 무산된 걸로. 네. 지금 방금 뉴스가 이제 예, 저 확인 9시경부터 못했습니다. 나오기 시작을 했습니다. 예. 그런데 트럼프가 그 지금 급거 귀국을 하고 NSC를 소집했다는 뜻은 국내 문제가 아니고 예.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나가는 거고. 네. 그다음에 이스라엘 이란 전쟁을 더 확전을 시키려면은 저렇게 귀국할 이유가 없죠. 그런데 사태가 심상치 않다. 예. 뭔가 이거는 조금 브레이크를 걸거나 아니면 중재를 해야 될 상황이 발생했다는 뜻이에요. 예. 그래가지고 다시 미국으로 돌아보니까 이 G7 회의가 트럼프 없는 회의가 돼버렸어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의 국제 정세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게 예. 지금 트럼프 좋아하는 나라는 없거든. 예. 전 세계. 잘 없죠? 예. 예. 그런데 가버렸어. 가버렸어. 어떻게 된 건가? 이거 오셨습니까? 오셨네. 일단 앉으시죠. 예. 지금 트럼프가 갑자기 G7에서 나와가지고 귀국한 얘기 중이었습니다. 예. 예. 지금 방송 중이었어요? 예, 맞습니다. 일단 두 분이 인사 잠깐 오랜만이시죠? 오랜만입니다. 오랜만에. 아유, 미국 가신 이후로 처음 보는 예. 귀국하셔가지고. 원래 그 전에도 친분이 좀 각별하셨죠? 우리 뭐 네, 내내 네, 방송 네. 같이 했는데 예. 어느 날 미국에 가셔가지고 망명자 신세가 되나 했는데 예, 예, 다시 예. 돌아오시네. 예. 망명 신청하셨다가 어. 계엄이 터지고 급하게 귀국하셨다고. 그러니까 망명 신청 이유가 윤석열 체제에서 내가 살 수가 없다 해서 신청을 했는데 탄핵이 돼버리니까 들어가라고. 탄핵되지 않냐. 예. 예. 그래서 돌아왔죠. 아이고. 예. 아니, 그러니까 미국 생활도 여러 가지 궁금했는데, 예. 이게 뭐, 임시정부 세우니까 독립한 것처럼. 그러니까, 예. 때가 아주 운이 제대로 맞이하셨다. 그 외국 생활 피곤하거든, 그거. 한 4개월 동안 뭐 잘 놀았습니다. 예. 고기 원 없이 먹고 골프 원 없이 치고 그래. 워낙 싸니까. 참 재밌는 망명 생활이었습니다. 잘 오신 거죠? 예, 의원님 잘 오셨을 왔습니다. 때.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자, 그래서 계속해서 얘기하면은 지금 G7 이재명 대통령 간 거 얘기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 이스라엘 전쟁 때문에 급하게 이제 귀국으로 그렇죠. 귀국하셨답니다. 예. 그러니까 트럼프 없는 G7 회의가 되면서 예. 일단은 한미 정상회담이라는 명분은 사라졌고 이 부분은 그 뭐 성사가 안 되는 걸로 보시면 되는데 예. 그 정도로 지금 심각한 거예요. 중동 상황이. 그런데 지금 어제도 공습이 있었더라고요. 예, 그다음에 방송국. 반격이 있었고 예. 그다음에 이스라엘 피해도 만만치 않아요. 만약에 이란만 계속 두들겨 맞았다. 일방적 게임이다. 이러면 저렇게 극거 귀국할 이유가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드는데 예. 뭔가 이게 상호 교전이 되고 약간 확전 조짐이 보이고 이러니까 NSC 회의를 소집한 거 아닐까? 예. 여기까지는 제 추론입니다. 예, 그래서 이 다자 정상 회의를 포기하고 갔을 정도니까. 예. 그러면 이거 급하긴 급한 거 같아요. 알겠습니다. 이 두 번째 뉴스인데 아예 첫 번째 뉴스에 미리 다뤄버릴게요. 지금 아. 미국 트럼프 대통령의 귀국. 그렇긴 한데 예, 조기 귀국. 사실 트럼프 대통령은 원래 다자 정상회의 때 자주 먼저 갔습니다. 그런가요? 예, 나토 때도 갔었고 이제 트럼프 1기 때도 예. 왜냐하면 이 트럼프가 끌고 가는 외교 질서가 나토나 G7 좀 다수하고 잘 안 맞아요. 항상 싸움 나요. 예. 그러면 미리 와서 자기 만날 사람 만나버리고 할 말하고 간 적이 한 2번, 3번 정도 있었기 때문에. 근데 다만 뭐 이번에는 중동 정세가 분명히 있으니까 예. 변수가 있었겠지만은 제가 볼 때는 그게 아니었어도 이미 트럼프 쪽에서는 이 전날에 이제 자기가 만날 사람들 다 스케줄 잡아놨고 예.
그럼 G7 이제 정기회의 끝나고 그 다음에 잡은 스케줄이 없었어요, 애초에. 그러면 애초에 또 가려고 마음 먹고 와가지고 예. 급행이 되고 갔을 수도 있다. 아, 예. 행간의 의미를 읽어보자면 이런 거니까 사실상 한국 대통령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만남 자체가 그리 뭐 이렇게 우선순위에 없었다. 그러니까 원래 이렇게 이제 다 이제 캐나다 시간으로 일요일 날 다 들어왔거든요. 예. 모든 정상이. 예. 그럼 트럼프는 그때 영국, 일본, 뭐 캐나다 중요한 사람들 약속 다 잡아놨고 심지어 캐나다 총리도 이제 주최국 아닙니까? 예. 그 전날에 다 잡았어요. 근데 우리 이재명 대통령만 다음 날 갔잖아요. 예. 다음 날. 그러니까 그때 못 잡았으면 못 잡는 거죠. 아. 그 뒤로는 사실 없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다자 정상회의라는 게 이게 G7 회의는 모든 다자 정상회의 중에 제일 중요한 회의거든요. 예. 사실은 뭐 나토나 이런 어떤 그 안보기구 회의도 있고 그러지만은 이게 제일 중요한 회의란 말이에요. 예. 그리고 캐나다에서 미국 거리가 얼마 됩니까? 지척입니다, 가깝죠. 지척. 예. 미국 국내선 타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면 현지에서 NSC를 할 수도 있는 거고. 그죠? 그런데 아무래도 지금 귀국을 조기에 했다. NSC 회의를 일단 소집해놨다. 이런 것들은 본인 성격이기도 하지만은 예. 이게 지금 어제 중동 상황을 한번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예. 그 텔아비브하고 하이퍼에서 이스라엘 피해가 꽤 상당히 맞습니다. 발생했거든요. 지금 부상자 수가 거의 300명. 예. 거기에다가 일단은 하이파의 그 에너지 시설이 타격을 입은 것은 미사일 2발이 떨어진 걸로 돼 있고. 그래서 이스라엘이 공습으로 상당수의 미사일 발사대를 파괴했다고는 하지만은 예. 그것이 한 3분의 1 미만인 것 같고 예. 여전히 이란의 반격 능력이 좀 있거든요. 예. 이런 부분 때문에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다 보니까 요거는 그냥 일방적으로 무릎 꿇는 건 아닌 것 같고 이란이 예. 그러는 가운데서 트럼프한테 중재를 요청했어요. 네. 이란 쪽에서. 예. 그래서 이거 여기서 멈추자. 이렇게 해가지고 중재를 요청한 상황이다 보니까 예. 여기서 이제 국제 유가도 심상치 않고 하니까 조금 어떤 그 액션을 취하면서 자기 위신을 좀 높여보려는 거 아닐까? 네. 이런 생각도 좀 듭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귀국에 대해서는 각자 이제 분석하고 계신 방향이 좀 다르긴 하세요. 그 전쟁의 심각성 때문에 기억해서 보시는 거고 그것보다는 원래 그렇게 좀 스타일이 그렇다. 스타일이 그렇다. 다자 정상회의. 그래서 어쨌든 트럼프는 떠났습니다. 저희 나라에서는 한미 정상회담 기대했는데 그 무산이 됐고요. 뭐 한미일 3자 정상회담도 무산이 됐습니다. 이제 이 대통령이 가서 조금 그래도 실질적으로 유효한 성과라고 말할 수 있다면 일본과의 어떤 만남, 일본 정상과의 만남일 텐데 어떻게 보시나요? 아니 근데 이걸 만약에 이게 이 한미 정상회담 불발을 그 트럼프 조기국으로 핑계대면 안 됩니다. 예, 지금까지 이 G7에서의 한미 정상회담 전부 다 사전에 잡고 가지. 예. 뭐 현장에 가가지고 뭐 복도에서 뭐 얘기합니까? 이미 다 잡아놓고 가야 되는 건데 이미 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정상이 일요일 날 왔는데 왜 이재명 대표가 월요일 날 들어갔냐? 예. 그리고 제가 어제 캐나다의 내셔널 퍼스트 언론을 보니까 예. 캐나다 총리의 이제 이 스케줄을 보도했는데 이렇게 표현돼 있어요. 한국 제외하고 모든 정상들과 1대1 정상회담 한다. 예. 저는 이거에 대해서는 좀 대통령실에 해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하루 늦게 간 게 캐나다 쪽에서 이건 주최국이거든요. 예. 주최국은 어느 사람들 다 1대1로 만납니다. 5분이라도. 이건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예. 그게 왜 근데 한국만 유독 안 만난다고 이렇게 딱 적혀 있고 그리고 이제 캐나다는 이제 파이브 아이즈 국가라 그래서 미국하고 이제 외교안보 정보를 공유하다 보니까 원래 이 미국 대통령이 이제 한국한테 제일 먼저 전화를 하면 예. 이 순서대로 보면 그 다음 바로 캐나다가 연락이 와요. 근데 이번에 안 왔어요. 예. 이 취임 축하 전화가 안 왔고 또 주최국이잖아요. 예. 그럼 초청 전화도 안 왔어요. 그 상태에서 이 한국 대통령만 1대1 정상회담 안 한다. 그 이유를 뭐라고 보신대요? 그러니까 내가 이유를 이제 대통령실에다가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예. 알겠습니다.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게 뭐냐는 예. 그 얘기할 때 안보실 인선이 다 안 돼 있었어요. 안보실 인선. 예. 캐나다 간다고 발표하고 1, 2, 3차장 그 다음에 임명이 됐고 원래 이 다자 정상회담은 집권초에 가는 게 아닙니다. 그건 맞아요. 예. 왜냐하면은 준비가 제일 많이 필요한 게 다자 정상회의거든요. 예. 여러 정상들 다 조율을 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거는 보통 외교안보팀이 어느 정도 정상화가 된 이후에나 원래 가능한데. 실문적인 이유로 보시는 그런데 자꾸 국내 여론이 어떻게 됩니까? 예. 대통령을 자꾸 떠미는 방향으로 언론 보도가 나옵니다. 아하.
거기에다가 이제 이거 가가지고 상견례도 하고 대한민국 새 대통령 인사도 해야지. 예. 그것도 안 하고 뭐 하냐. 그리고 나토 회의는 왜 안 가냐. 이런 식으로 계속 나오니까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도 자꾸 심지어 용산의 대통령실 안에서조차도 예. 자꾸 가자는 식으로 펌프질을 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다 보니까 부실했죠. 네. 부실한 어떤 준비가 이루어진 것이라고 봐야겠죠. 네. 저는 지금 저 한미 정상회담 저 저속 버전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가요? 믿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 트럼프는 이미 누구 만날지를 다 공개했었어요. 그 다음 스케줄 아무것도 안 나왔는데 네. 뭐 우리가 이렇게 했다. 저는 좀 믿을 수가 없고 이번에 이제 이 G7 정상회의에 자꾸 관심이 과도하게 된 거는 예. 트럼프 이제 축하 당선 전화가 안 왔죠. 예. 안 오고 주말 이제 미국 시간으로 이제 주말에 조금 지난 뒤에 예, 사흘 지나. 그리고 이제 누가 전화했는지도 모르니까 사실은 이건 뭐 언론을 좀 보면은 예. 이 대통령이 전화한 것 같은 느낌이 좀 트럼프 쪽이 전화한 게 아니라 그리고 이제 미국에서는 또 공식 발표를 안 했어요. 당선 전화 축하 전화 했다는 공식 발표 안 하고 이렇게 되니까 예. 야 이거 한국 패싱 아니냐 이러니까 그럼 G7도 왜 초청장이 안 오지 캐나다한테 그래서 그 약간 이제 궁금하기도 하고 좀 불안하기도 한 상태에서 가지 않았습니까? 그런 식 전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퍼즐이 이 부분이 예. 왜 자꾸 이게 트럼프가 누가 봐도 이거는 다른 전례와 좀 다르게 예. 신임 대통령을 지금 패싱하는데 이 이유가 뭐냐 네. 자꾸 따져 묻게 되는 거지. 이 부분에 알겠습니다. 대해서. 코리안 패싱에 대해서 간단하게 의견 듣고 넘어가겠습니다. 예. 그 조짐이 나온 게 이제 대통령 선거가 끝나고 백악관의 이상한 성명입니다. 그 한국의 대통령이 선출된 것 뭐 철통 같은 한미 동맹이다. 거기까지는 뭐 그럭저럭 봐줄만 했는데 한마디가 그 뒤에 붙었죠. 한마디가 붙었죠. 맞아. 중국의 개입과 영향력을 반대한다 그랬거든요. 그래요. 예, 그래서 그 가로 속에 생략된 무엇에 대한 개입이냐 말을 갖고 추측이 많은 건데 예. 이게 한국의 선거에 대한 중국의 개입을 얘기하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들 좀 나왔고. 예. 그런데 그 부분이 모호하게 처리되는데 매우 비외교적인 언사였거든요. 예. 그리고 그 무렵에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예. 한국에 이제 친중 대통령이 탄생했다. 예. 이런 식으로 계속 견제구가 나왔고 네.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은 그 피터 헤그세스 장관이 5월 31일 그 샹그릴라 회의에서 아주 뭐 거친 사랑도 사랑법이다 그러면서 예. 매우 거칠게 다루는데 이때 한국을 언급을 안 한 상태에서 예. 필리핀, 뭐 호주, 이런 일본 이런 나라들을 언급하면서 굳건한 동맹을 이야기했거든요. 예. 근데 어쩐 일인지 한국에 대한 언급이 빠졌어요. 그래서 요 패싱의 어떤 맥락을 잘 보면은 네. 이게 대통령 선거 때부터 뭔가 길들이기 비슷한 어떤 기류가 느껴지고 아하. 그게 이제 선거 직후까지 이어지고 이게 사실 계엄 때부터 길게 보면 6개월간 이어진 겁니다. 네. 그때부터 한미 관계에서 이상전선이 발생했고 이러다 보니까 한국을 알 수 없는 나라, 좀 불안한 나라로 봤던 거 아닌가. 그리고 정정이 불안하거나 알 수 없는 사람 이런 어떤 대통령이 된 거 아니냐. 네. 거기에다 트럼프 진영 특유의 또 음모론도 있거든요. 예. 부정선거 아주 좋아하는 분 아닙니까 이분이? 그런 부분들도 이제 선입관도 있을 수가 있겠다. 결과적으로 예. 이런 부분들이 혼재돼 있다고 봐야 되겠죠. 기본적으로 코리안 패싱 그 실체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 편이시네요. 지금 내용을 쭉 들어보니까. 패싱이란 것이 예. 사실은 존재했죠. 그러니까. 한국이 우선 파트너가 명확치를 않았어요. 예. 한덕수 최상목 체제가 이어졌지만 네. 다 출국 금지자들 아닙니까 지금? 그러니까 그 이후로 대통령 당선 이후로. 예. 일부로도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은 예. 한국의 어떤 그 예측 불가능성, 불확실성을 보는 것 같다. 알겠습니다. 이런 점들은 뭐 인정해야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뭐 미국 얘기 여기까지 해보고 어쨌든 한일 정상회담은 이제 저희가 뭐 성사 여부를 국민들께서 많이 기대하고 계시는 것 같으세요.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이게 예. 우리가 이제 외교 순서라는 게 전화 통화도 그렇지만은 다자간 정상회의도 무조건 미국이랑 먼저 잡고 그 다음에 일본 잡고 짱 나가는 순서니까 그렇죠. 트럼프를 안 만난 상태에서 20안은 만났단 말이에요. 그럼 만나면 트럼프한테 지금 최대 지금 현안들이 전부 다 관세 협정인데 예. 영국이랑 캐나다랑 일본하고 만나서 영국하고는 아예 타결해 버렸어요 관세 협정을. 예. 그럼 20안은 트럼프에 대한 이 정보를 갖고 있잖아요. 예. 이재명 대통령은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이재명랑 만나봐야 이용당하기만 딱 좋게 돼 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상태에서는 아예 안 만나는 게 이재명하고는. 예. 그래서 일본이 원래 또 그런
야단지 많이 하거든요. 예. 예. 이제 야 한국이 약간 미국한테 좀 멀어졌네. 요걸 치고 들어와서 네. 뭐 예를 들면은 나까지도 안 나면은 너 빈손 가는 거 아니냐. 내가 만나주겠다. 이러면서 막 무리한 요구할 수가 있거든요. 저는 이 상태에서 그냥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일본을 만나더라도 네, 또 만날 저희가 필요 없습니다. 실질적인 이득을 저희가 네. 거기서 얻을 정보도 없고 어렵다. 우리가 정보가 일본한테 얘기할 없고. 것들. 어떻게 보십니까? 근데 갔는데 또 안 만나서 기왕에 만나기 좋지 가지고, 않나요? 예. 네. 그러니까 상견례 수준으로 좀 조절하는 게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예. 사실 이건 제 솔직한 심정을 말씀드릴게요. 예. 내가 대선이 끝나고 이 주변국이 한국에 대한 반응을 보니까 이게 미국은 한국을 삶아 먹고 싶어하는 것 같고 중국은 한국을 튀겨 먹고 싶어하는 것 같고. 어떤 차이점이죠? 아니 이게 예. 저기 뭐냐 트럼프는 이렇게 고압적으로 고압. 푹푹 삶고 이러지만은 예. 일단 중국은 후라이팬에 기름 두르는 모양새로 찰찰 살살거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러는 것 같고 예. 일본은 무슨 숙성시켜 먹으려고 한국을 이러는 거야. 보니까 이게 한국이 이 지금의 어떤 주변 정세에서 예. 다들 한국하고 협력을 원한다 그러는데 예. 그러면서 너는 왜 한국에 접근하냐고 라이벌을 또 저기 뭐냐 공박하면서 예. 우린 가만히 있는데 지들끼리 싸워. 그게 대선 첫날 미중 간의 그 싸움 아닙니까? 그렇죠. 백악관이 저기 중국의 개입을 반대한다 그러니까 리첸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나와가지고 예. 우리가 언제 남의 나라 내정 간섭했냐, 미국이 저 헛소리한다 그래가지고 지들끼리 엄청 싸웠어요. 그런데 이건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우린 가만히 있는데. 가만히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시바 총리가 예. 한국어로 그 축하 메시지를 SNS에 맞아, 게시했습니다. 예. 그래가지고 보면은 언뜻 보면 나쁘게 말하면은 요것들이 전부 다 이제 숟가락 꽂고 먹으려고 덤벼든다는 뜻이고 네. 좋게 말하면 러브콜을 보낸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교차할 때 항상 국제 정세는 의심해야 됩니다. 의심. 그러니까 상대방의 호의를 환대하고 그걸 친절하게 응대해야 되는 건 외교의 기본이지만은 예. 그 배경에 깔린 의도들은 의심해본다, 분석해본다. 예. 이런 것들이 중요한 품격이라 외교의 이거죠. 기본이다. 기본이라 이거죠. 네네네. 근데 지금도 뭐 한일 정상회담 진전 있어. 이거 말이 안 되는 게 이미 잡고 가야 돼요. 그러니까 과거 G7에서 한미일 정상회담은 이미 다 잡아놓고 가는 거지. 지금 캐나다 현지 가가지고 지금 논의하고 있다. 이시바도 미리 다 잡아놨거든요, 사실은. 그러면 저렇게 되면 이제 우리가 이 회담 구걸이 된단 말이에요. 그럴 바에 안 하는 게 낫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서두에 의원님께서도 말씀 주신 것처럼 좀 무리한 어떤 G7 추진이었던 것처럼 그럴 수도 예. 있죠. 외교 안보 라인이 없는 상태에서 예, 저거 예. 누가 잡습니까? 그렇죠. 그 실무 라인들이 다 잡아야 되는데 그게 없는 상태에서 가다 보니까 네. 아무것도 안 잡고 지금 간 상태가 되고 맞습니다. 이제 내일까지인데 어떤 성과를 낼 수 있을지 이대로 가면은 사실상 별 소득 없이 돌아오실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미 트럼프는 만날 수가 그냥 없으니. 상견례 이상의 의미를 두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그런 분위기로 지금 두 분께서 보고 계시고.